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강산혜입니다. 저는 제 노래 세상과 사람을 향한 고민, 여러 감정과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으려고 늘 애쓰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세상을 느끼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고 때로는 명상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저처럼 세상을 만나지 않더군요. 탁탁, 익숙한 키보드 소리, 검색 하나로 천하 만물을 보고 천태만상의 세상이 만나집니다.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라 우리도 너무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검색이 금지돼서 내용이 안 나오는 단어죠. 저와 함께 3일 동안 검색이 허락되지 않는 두 글자, 그리고 어느 인생에게도 허락돼서는 안 되는 두 글자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까?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일부 그 사람이 몰랐던 두 가지.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밤을 지나서 새벽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시끄럽고 복잡한 하루를 마치고 모두가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밤. 누군가는 편하게 쉬고 있을 이 밤이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밤이기도 합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두려운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34.1명. 이 숫자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은데요. 응급실에서는 하룻밤에 시도자들을 맹장염 환자보다 더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무슨 환자죠? 환자 나이 90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할머니. 지독한 하루의 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만난 자살 시도자는 고령의 우울증까지 있었던 구순의 할머니입니다.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굳은 결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복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파.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죽고자 하는 열망이 자신을 덮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면 즉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처럼 자살 시도 후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는 시도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육체에 남깁니다. 결국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죽거나 엄청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제 명까지 살걸. 나는 후회해요.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다리는? 집 맞았죠. 오늘도 집 맞았다. 침 맞았나? 지금 좀 낫더라. 바보가 좀 낫다. 지금 맞아줬대. 침 맞았으니까 좀 좋다고? 피부가 좋대.
저거는 씻고 놨나? 지금 근데 부재 먹기 잘해요. 먹기 식었다. 그 밥은 잘 나오나? 부잘 너무 밥은 잘 먹고. 잘 먹나? 삼시세끼 다 먹나? 부산에 사는 박성미 씨는 낭구나? 오늘도 김정란 씨를 찾아 요양병원에 갑니다. 둘은 자매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었는데요. 박성미 씨는 4년 전 김정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울지 마라. 못 자겠노. 그래도 벌써 4년이다. 맞다, 사내인데 올때도 맞다. 9월달 되면 니 만 4년이다. 만 4년 동안 내가 일로 이러고 있다. 아이고. 빚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정란 씨. 사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죽음을 선택했지만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후유증으로 걷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합니다. 돌봐줄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 사촌이었던 박성미 씨가 김정란 씨의 유일한 보호자가 됐습니다. 해동병원에서 있었던 그 생각이 나나? 니 처음 눈 떴을 때. 왜 안 했노? 그때 네가 그 사고 전에 내한테 한마디만 어렵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니를 어떻게 도와줬을 건데 그때 왜 얘기를 안 했노?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그때가 내가 너무 정말 네가 원망스럽다. 그때만 말했으면 어쨌든 내가 니 살리지 일로 일어나놨겠나. 그렇게 한게 후회되지 이제는? 후회되지? 그래. 막 그냥 살지. 어째서 그랬노? 그냥 살지. 얼마나 그랬으면 지금 내하고 니하고 잘 지내면서 얼마나 잘 살겠노. 맞다. 맛있다. 잘못했어. 그래, 한데 후회한들 뭔 소용이나. 참도 하지만 너무 불쌍하죠.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라고 내가 정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었고 처음은 하루 한 번씩 갔는데 요새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좀 안 가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다리지 않나 싶어서 눈에 내 밟히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자주 가보려고. 박성미 씨는 4년이 지났지만 안타까움에 지금도 속이 상합니다. 그래, 어쩌든지 걷기만 했어도 얼마나 좋겠노. 그래. 그래. 이게 먹고 기저귀를 차고. 여섯 이만한 나이가 어디 있노 지금. 그랬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한비싸 먹고 산다. 그래, 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다 힘들었노. 맞다. 그리고 나 지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뭐가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타도 오는 사람이라고는 내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았을 텐데 많은 시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김정란 씨의 후회, 죽음을 편안한 결과로 여긴 대가, 아마도 김정란 씨는 남은 인생 동안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도자들이 몰랐던 한 가지입니다.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모두 착각입니다.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고? 응. 대선 보내고 멀리 가면 되지. 아휴. 시도자들이 몰랐던 또 한 가지는 바로 남은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유승찬 씨는 35주기 엄마의 기일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묻고 있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엄마랑 더 각별했지요. 오늘 엄마를 추억합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초코파이, 엄마가 좋아했던 백합꽃 향기를 기억합니다. 엄마의 몸빼바지 무릎팍에 누워 잠들었던 유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고3 학력고사 보는 날 이틀 전에 동네 방앗간에서 보내주셨던 찹쌀떡을 기억합니다. 오늘 처음 엄마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제가 이날은 정말 힘들고 슬픕니다. 35년이 흘러 오늘 12월 4일이 기일입니다.
오늘 처음 엄마를 놓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를 좀 놓아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그 엄마에 대한 이제 부채감, 원망도 있었을 거잖아요. 막내 아들을 그렇게 일찍 떠나간. 저는 항상 이제 살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느 날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치유할 기회가 없었어요. 예. 늘 가슴에 묻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그땐 잘 몰랐는데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다. 항상 그런 불만, 사람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신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부족했던. 엄마가 전부였던 소년에게 엄마의 죽음은 누구의 사랑도 온전하다고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원망도 다 잊고 행복하고 싶다는 유승찬 씨. 엄마를 잃은 18 그 시절 소년을 만나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그 옆에 있다면, 그 막내의 옆에 있다면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래 35년씩 걸리지 말고 한 3년 만에 제가 두려운 것은 그 과정에서 나의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었을 상처들이 있었을 거다. 여기에 대한 좀 후회가 좀 있어요. 엄마, 엄마, 무슨 일 있어? 나와봐봐. 엄마, 엄마, 엄마. 아들이 35년을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알았다면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죽으면 돼, 나만 끝나면 되지, 그러면 모두가 편해져.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자신이 죽으면 다 끝이라는 착각, 바로 이것이 시도자들이 몰랐던 또 한 가지입니다. 자살 유가족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가족들은 자신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긴 시간을 분노로, 그리움으로,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며 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삶이 주어지는 걸까? 교회에서는 축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는 거리가 먼 삶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소영 씨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유가족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됐다는 자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수치심으로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 죽긴 왜 죽어? 아이고, 죽을 힘으로 살지. 응? 배가 불렀어. 스스로 이제 창피하고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죄인인 것 같은 고인에 대한 안 그래도 미안함이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참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 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몸담고 있는 종교 공동체에서조차도요.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한 생명의 친구들의 최이현 원장입니다. 일단 개신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었어요. 자살을 죄악시했어요. 얘기조차 그걸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자살 유가족이나 자살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건 죄인이다. 지옥 간 사람이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천주가 개 중 제일 나아요. 천주교에서는 어떠한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라 그래. 불교 자살 예방 들어갔을 때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는 냉담했어요. 불교의 원리 자체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그걸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신앙 원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이곳은 아름답지 않아요. 웃음을 기대했다면 잠시만 모르게 감춰요. 오늘도 시간은 흐르고 난 점점 더 피하고 있죠. 바보같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난 점점 두려워하죠.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분노, 그리움은 유가족 가슴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슬픔으로 배가 되어 남습니다. 강명수 씨 어머니는 37년 전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명수 씨 역시 비명 한 번, 통곡 한 번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슬픔이 많고요. 보통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음껏 슬퍼합니다. 내가 슬퍼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수용이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누굴 붙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수용합니다. 근데 자살 사별자들은 슬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추거나 혹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와줘야 사실은 치유가 되고 상처가 좀 극복이 되고 뭐 그럴 텐데 그거를 못해요. 특히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아내나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친가나 장인댁이나 이런 곳에서 비난을 합니다. 너 때문에 죽었. 슬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종종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비난이나 화를 내거나 이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서워지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섭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자살 사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이제 그게 복합적인 슬픔. 떠난 이가 남은 이에게 사는 고통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생활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금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런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한강을 지나가면서 항상 생각이 저 물에 빠지면 안 나오고 싶겠지. 하지만 명수 씨는 엄마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전문 상담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녀는 유가족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줄까요? 유가족들한테 지금 가지는 감정들은 다 정상이라고. 떠한 감정도 다 정상이라고. 미친 거 아니라고. 미친 거 아니라고. 당연히 슬프고 떠난 이가 그립고 밉고 따라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정상이라고. 공감과 위로가 그리운 유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을 쓰면 나오지를 않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회원수가 1,597명인데 카페에서 알리는 게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어느덧 1년이 흘러갑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왜 우울증은 고등우울증 진단을 못 받나요? 중등우울증이 최대인가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소통의 온라인 공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카페에서만 모이던 유가족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가족 자조 모임인데요.
유가족 자주 모임 로뎀나무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기 모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깨어졌던 유가족들이 평화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힘든 것을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임은 힘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이런 질문은 금기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묻습니다. 잘 지내냐고, 잘 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뎀나무 총무 심소영 씨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는 다른, 내가 고민하는 것과 그들이 고민하는 건 달라요. 예전에는 같은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고민.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왜 살아야 되나? 왜 아빠는 왜 떠났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의 삶과는 다른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함께 하면서도 이질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족 자주 모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이쿠 시인 다네다 산토카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는 내내 같은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중 가장 많이 사랑받는 문장은 다친 손에 햇볕을 쪼이면입니다. 이 시처럼 유가족들은 함께 보듬고 위로하며 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유가족 정규환입니다. 정규환 씨는 자살 예방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며 생명사랑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의 강의는 밝고 활기차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사실 규환 씨도 유가족입니다. 규환 씨네 할아버지의 5형제와 친척형 그리고 친누나 3대에 걸쳐 무려 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누나까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규환 씨는 이 아픈 이야기를 강의 현장에서 수없이 하고 또 합니다. 2주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다가 죽어야겠구나. 아, 이제 나도 그냥 누나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오면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흘려서 잠이 막 꿀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잔 건 다 좋아.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겠네.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는데 이게 막 눈물인지 웃음인지 막 그 희한한 감정이 막 오르는 거예요. 누나를 따라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살고 싶다는 본능을 발견한 규환 씨. 아무리 진짜 힘들고 어렵게까지 막 땅 밑까지 가도 결국 배고프고 졸리더라고요. 여기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단순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삶이 명쾌해지더라고요. 결국 살 거냐 말 거냐. 저의 이 문제였어요, 항상. 오늘 살 거니 말 거니. 살 걸 선택할 거니 죽을 걸 선택할 거니. 이걸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 힘도 없이 맨날 이렇게 방에 그냥 누워서 아침까지 저녁까지 계속 누워 있었어요. 머리만 막 돌아가고. 누나는 대체 왜 죽었을까? 누나는 왜 아무 유서도 안 남기고 바로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생각이 이제 너무 힘이 지쳐서 아무 힘도 없을 때 주변이 고요해지면서 제가 딱 들렸던 거는 저희 딱 숨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숨소리가 그렇게 큰지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생각은 막 죽고 싶어하고 어렵지만 얘가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막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숨을 쉬어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나는 의외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20살 때쯤에. 피부치가 끊고 가버린 그 숨소리. 나도 끊고 싶었던 그 숨소리가 생명의 시그널로 다가왔습니다.
부딪혀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둠스피로 스페로 숨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라는 라틴어 명구입니다. 규환 씨는 떠난 사람의 차가운 숨 앞에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아까 한 것처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겨낸 그 짧은 순간이어도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자살 예방 어떤 행사를 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그 환호가 기쁨을 진짜 넘칠 수 있게 나는 그 앞에서 그것을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그 환경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좀 계속 하고 싶어요. 자살 유가족 권리 장전. 하나,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석양이 유난히 아름답던 9월의 어느 날 유가족들은 자살 유가족 권리 장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나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나의 가족과 기관을 통해 나의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유가족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먼저 간 가족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 나는 행복하고 즐거울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자살이나 자살 이전의 사건에 상관없이 자살로 인해 떠난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나의 개별성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자살로 인해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나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물론 아빠가 떠난 건 되게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로 인해서 유가족이 됐고 유가족이 제2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난 거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또 나중에 겪으신 분들이 지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기댈 수 있고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30년 넘게 노래를 불렀지만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잘 부르는 것만이 노래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삶 속에서 내쉬는 한숨도 노래고 환호도 노래고 두려움에 지르는 소리도 노래고 노래를 하기 싫어 부르지 않는 침묵까지도 노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는 것만이 삶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떤 모습으로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혹시 자살을 검색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자살만큼 혹독한 과정과 괴로운 죽음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절대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일부 그 사람이 몰랐던 두 가지. 기획 김양원, 제작 구성 김혜민, 조연출 최지연, 음악 장성문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2부 얘들아 같이 살자가 방송됩니다. 마지막